때는 열심히 구입하라고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투트랙으로 나가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몇 번까지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필페이지 4번의 처리 109페이지 그죠? 3번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안 나올 것이다, 거의 나올 일은 없다 라고 했었고, 그 정도만 보고 이해하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페이지 4번으로 갑시다. 즐겁게. 자, 다차함수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다현이가 오늘 열심히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크게 풀었던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 다차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그게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안 그러면 극소만 갖던지 극대만 가져요. 그래서 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다차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3차 함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도함수를 구하시면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더하기 4ax가 되겠고요. 4x로 이렇게 묶여지죠. 4x로 묶여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얘가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결론은 도함수가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래서 얘가 일단 0을 근으로 가졌지. 그럼 여기서 몇 개의 근만 더 가지면 되는 거죠? 2개의 근을 더 가지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0보다 크다가 되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0보다 크다여도 좀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 여기서 0을 근으로 가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0을 근으로 가지면 이게 중근이 되거든. 세실근이 안 돼.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세요. 결론은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2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2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얘를 피해야 돼. 0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2실근을 갖더라도 0이 근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럼 중근이야. 그래서 0을 피하니까 0을 대입해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 x 0을 대입했을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돼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a는 0이 아니다가 나와요. 판별식 일단 쓸게요. 고1 때 배우는 거죠. 고1 때. 판별식 쓰면은 d는 3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4분의 9보다는 작다가 나와요. 그래서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0은 빼야 돼. 여기서 0은 빼야 되니까 0은 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줘요. 답이.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부터 4분의 9 사이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더라도 0이 근이 돼버리면 이게 중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조심하자. 0을 근으로 가지면,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여기 0이 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x0이라는 근이 나왔기 때문에 두 실근이 0도 피해야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죠?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봐봐, 나머지는 다 극값을 하나만 갖는 거야. 우리 다차함수를 다 그려봤겠지만 잘 봐봐, 세실근이 아니면 극대극소값을 다 같은 게 아니라 하나만 가져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야.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도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너무 많잖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구해. 그
그럼 얘가 아닌 거를 구해. 반대로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집합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 세실근을 가지면 극대극소를 다 가져. 근데 세실근을 갖지 않으면 극대극소 중에서 한 개만 가져. 4차 함수는. 다 그려줬죠? 6개? 10개 그려줬죠? 10개? 10개 보면 극대극소를 다 가질 때가 세실근을 가질 때야, 도함수가.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극대극소 하나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아닌 거야. 이거의 여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반대를 구하는 게 빠르다. 왜냐면 한 개의 뭐 실근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 개의 중근과 근을 갖는다든지 구하는 게 더 많단 말이야.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구하기보다는 전체 구간에서 세실근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시켜. 반대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반대가 뭐겠냐, 태연아? 이거 반대가 뭐겠어? 0이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면 되겠죠?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뭐냐? A가 0이거나 또는 A는 4분의 9보다 A는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해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 거를 구하라고 해도 얘를 구한 다음에 그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냥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다시 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다다시 1번. 다차함수 뭐 극대극소값 다 갖는 경우 뭐 간간히 나와요. 3차함수를 더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뭐 지금 푸는 건 사실 뭐 기말고사 시험범위긴 하겠지만 중간고사는 아니겠지만 다이빙을 다 그려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있어? 16개? 응.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개념이 다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거기 16개의 모든 개념이 다 있을 거 안에 실제적으로 다 그려줬으니까 요것도 이제 그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서 0을 대입했을 때 0이 만드니까 A는 0이 아니다 되겠네요. 0을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데 0이 빠져야 되니까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여기서 가져야 되는 세 개가 나오는데 0은 또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중근이니까. 자, 그거를 좀 조심하세요. 어렵진 않은 거니까 이것도 뭐 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빡세게 어렵진 않아요. 잘 보면 알겠지만. 자, 최대 최소값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디가 최대값이냐 우리 수민아 최대값은 그래프 그렸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결론은 그래프를 그렸는데 못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뒷부분은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이에요. 그냥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뭐 그래프를 그렸는데 최대치수를 못 찾았다? 사람이 아닌 거죠. 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냥 바로 풀게요. 필수 5번을.
어차피 이건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5번. 자, 1번에 F, 그냥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보면. 그냥 내가 그래프를 다 그리려고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다 끝나냐?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얘도 이제 그래프 그리고 3차 함수니까 동함수 그려요. 그럼 이제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리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도함수가. 또 본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예요. 이때 오늘 조금 약삽한 거를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좀 이따가 약삽한 걸 알려줄 테니까 좀 이따가 조금 잠깐만 피해기를 좀 할게요. 또 약삽이를 좀 알려줘야 되니까. 함수가 약삽이를 조금 알면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랑 그리면 되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그럼 어디까지 그리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려진 거야. 여기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이때 누가 보더라도 최대는 언제 되겠어?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 다음에 언제가 최소냐? 2가 최소인데 사실 이거랑 그냥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것도 약삽하게 또 하는 방법이죠. 좀 이따 알려줄게.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마이너스 2일 때도 또 그려보긴 했는데 이때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가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까 이게 12가 나와요. 최대값이 12인 거죠. 최소값은 2일 때니까 2 집어넣으면 2의 3은 8, 2, 16 4, 3, 12 빼고 마이너스 24 더하기 5가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36이죠. 마이너스 20에다가 5 더하니까 마이너스 15가 최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걸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들 중에서 그 3차 함수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할게요. 알아두면 조금 좋아요. 3차 함수의 비율. 그래서 가장 3차 함수 비율 나타내기 가장 좋은 그래프가 뭐냐? 이 그래프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가 3차 함수의 비율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비율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3차 함수는요,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또 선대칭이죠. 대칭축에 대해서. 근데 이게 대칭이 있어요. 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일단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돼서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도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생겨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생깁니다. 이렇게. 도함수가. 원래 함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증가, 감소, 증가가 나와요. 이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뭐에 대한 대칭이냐? 여기 0이 있는데 원점이에요. 이 원점 대칭이에요.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1하고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이때가 1이에요. 그 값이.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근은 언제냐? 이거 x로 묶으면요 근이 나오거든요.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이 나옵니다. 0도 근이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일 때 만나는 요 점이 몇이 나오냐면 이때가 2가 나와요. 자, 여기 1일 때 값이 나올 때가 언제 나오냐? 이때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의 이제 비례인데, 잘 보세요. 3차 함수가 이 비율을 항상 따르거든요. 이 비율을 따라요. 이 비율을, 이 점에는 대칭이에요. 이게 점대칭이 무조건 나오는데, 언제냐? 이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꼭지점일 때가 바로 점대칭이 돼요. 3차 함수가. 무조건 점대칭이 됩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이게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이 돼요. 우리 3차 함수가. 그래서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해요. 정말 재밌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율이 되냐? 잘 보세요. 내가 비율을 한번 그려줄 거예요. 어떤 비가 일정하냐? 자, 지금 3차 함수를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자, 잘 보세요. 3차 함수가 이 그래프가 어떤 비율을 따르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근을 갖고 0일 때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나갔다가 여기서 극소를 갖고 마이너스 3일 때. 자, 이렇게 돼요. 여기 점이 2가 되겠고요. 여기 점이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 근일 때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가 3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인데요. 3차 함수가 이런 비율을 떠요.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가 되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저걸 그려놔야 되는데, 이게 비율이, 잘 보세요. 이 극대랑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기 만나거든요. 무조건 만나겠죠. 내려오다 만났는데 이 만나는 점, 이 극대랑 만날 때까지 이 극소가 되는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이게 2대 1입니다.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해요. 엄청 많이 써요. 2대 1. 그러니까 결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어.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이게 2대 1이에요. 무조건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차이가 났죠. 그럼 여기 차이는 몇이 나야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몇이 되는 거야? 무조건 5예요. 이게 무조건 이게 일정한 비율입니다. 이게 2대 비율을 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날 때 극소에서 극대까지가 2대 1이에요. 만날 때가.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점, 이 극대랑 극소가 이 가운데 있는 점에서 점대칭이 되거든요. 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는 가운데는 점대칭이 되겠고, 이 점에서 그 다음에 극소까지 1대 근까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입니다. 이게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해요. 지금 이 그래프거든요. 이게 3차 함수의 그 비율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애들한테는 뭐 약간 처음에 비유관계에서 뭐 C조세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선생님이 C조세 맨 처음에 나온 그래프라 느낌으로 해가지고 3차 함수에 뭐 C조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일단 뭐 결론은 이 비율 관계가 모든 3차 함수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비율 관계를 알잖아요. 그럼 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자, 그래프가 1하고 5야. 예를 들어서 자, 근이 여기 X축이 있는 거야. 잘 보세요. 마이너스일 때 중근을 가졌고 5일 때 근을 가졌어. 그러면 극소값이 X값이 나오는 거야. 왜죠? 몇 대 몇 점이니까? 2대 1점이니까. 이런 그래프 엄청 나와요.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이 2대의 관계를 엄청 써요. 2대 관계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1대 루트 3? 뭐 이것도 가끔 근구할 때 쓰긴 하는데, 저 2대1을 미친 듯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요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뭐 영상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려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럼 봐봐. 아까 그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야. 아까 그 문제에서 내가 극대극소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그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아까 문제에서 여기가 2였어. 그러면 여기가 뭔지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뭔지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2대 1이니까 이게 2인 게 지금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3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대 1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요. 2까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라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안 넣어봐도 이게 아까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얘보다 무조건 높게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가야지만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비율관계라면. 왜냐면 이게 2대 1이 되는 점 만나는 거니까 2가 3이니까 1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만큼 더 간 게 그 만나는 점이 된다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이 비율관계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 이 3차 함수고. 나중에 알아두는데 문제 풀 때 내가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왜 저걸 알아두면 편한 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중에 적분까지 배우면 또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편법들이 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거 다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2번 풀게요. 이제 2번. 자, 2번 fx 요 3차 함수 영상 다 올라가니까 보시고요. 저 C조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도함수 구할게요. 다시. 아까 얘는 알아두세요. 요거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엄청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엄청 나옵니다. 저 비율관계도 나타내면서 저 그래프도 엄청 나와요. 여기다가 뭐 2만 더해. 위아래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엄청 나와요. 자, fx 구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고요.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이제 나오죠. 아까 전에 아마 그랬었던 거 기억나냐? 우리 다현아? 세식은? 그죠?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에서 근을 가지면서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이제 조함수다. 원래 함수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감소, 증가, 감소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게 0이죠. 마이너스 2는 더 높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면 최대가 나오겠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0까지니까. 1까지네? 1까지네. 최소는 뭐 마이너스 1도 써도 되고 1 써도 되고 둘 다 똑같이 나옵니까? 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어떤 게 더 쉽냐? 1 대입하는 게 쉽냐? 그래서 1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니까 마삼. 이게 마삼이야. 최소가 마삼입니다. 최대는 마이너스 2.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가 너무 클 거예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16. 마이너스 4, 8 빼기 2니까 6이에요. 최대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최소 찾을 수가 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 다 그리면 사실은 여기는 어려울 게 있어 없어? 다현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못 푼다는 거는 그래프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제도 나중에 집에 다 풀어보세요.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그래프만 그리면 여기 다 끝이에요, 사실은. 자, 약간 이제 미정계수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 필수 6번부터는 같이 한번 봅시다. 필수 6번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 내에서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b의 최대값이 3이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9였다. 이때 상수 a, b 값을 구하여라.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고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29 라고 했어요. 그럼 도함수를 이제 구해요. 도함수를 구하면 3a x제곱 마이너스 12ax가 돼서 3ax로 묶으면 x 빼기 4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2차 함수가 나와요. a가 양수기 때문에 0과 4에서 근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지금 마이너스부터 2까지잖아요. 그죠?
2가 되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이 점대칭점이 2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여기 어딘가 있겠네. 아, 이거 애매하다. 마이너스 1과 2는 넣어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요렇게 그려주네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좀 내려펴야 되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0이 일단 최대값인 건 확실해요. 0이 최대니까 최대는 B예요. 그죠? B가 몇이 되는 거죠? B는 3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B니까 B는 3이 돼요. B는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서 비교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뭐 B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때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 마이너스 7A 더하기 B가 나오겠고요. 2를 대입하게 되면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B니까 얘가 더 작네.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16A 더하기 B잖아. 얘보다 더 A가 더 작죠? A가 양수니까 더 작다. 이때가 최소예요. 그죠? 최소가 몇이죠? 마이너스 29. 이게 마이너스 29입니다. B는 3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6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A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A,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차피 여기가 다 그래프 그리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A는 2, B는 3이다. 자, 그러면 6-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6-1번을. 다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예요. 뭐 다 까놓고 해도 다 그래프 놀이에요, 여기 다. 올 그래프 놀이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맞는 거고, 못 그리면 틀리는 거고,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절대값 같은 거 막 집어넣고 난리 납니다. 일단 기본부터 풉시다. 뭐 기본을 풀어야지 뭐 어려운 심화도 푸는 거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7번. 자, 이 문제는 0하고 2가 최대 최소 극대 극소니까 수민아, 여기가 몇이냐?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몇이겠어? 같은 데가 2대1이니까 몇이야? 이게 2대1이니까 여기가 몇이다? 3이에요. 같은 값일 때가. 이 극대극소 사이가 2대1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어디부터 갔어? 0부터 4까지 갔잖아. 0부터 4까지 갔다는 얘기는 4는 더 내려갔다는 얘기야. 이게 4일 때가 무조건 최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F4가 최소예요. 그다음에 F2가 최대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0을 대입할지 4를 대입할지를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야. 둘 다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곧바로 보자마자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2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F2가. 최대값 구하는 거냐 이거? 최대값이 9일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2 대입하면 9가 나온다는 거야. A가 나와요. 2 대입하면 마8 4담 12 플러스 A가 9가 되니까 이게 3이죠. A는 몇이 나온다? 6이에요. 이게 6이라는 거야. 그럼 F4를 구하면 돼요. 최소값을. 4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48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소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이게 같을 때가 2대1인 거 알아두세요. 뭐 맨날 쓰니까 이거 엄청 써요. 그럼 여기, 다현아, 여기 몇이겠냐? 여기 높을 때 똑같대요. 여기 몇이겠냐? 여기 몇이야? 2대1이니까 몇이야? H가 마이너스겠지. 이게 2라는 넣어도 마이너스도 똑같은 값 나와요. 뭐 넣어보세요 나중에. 똑같습니다 이게. 이 비율 관계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이거 3차 함수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중에 적분까지 배우면 통째적으로 해줄 건데, 자, 이거 넘어가지고요. 자, 필수 7번. 자, 필수 7번에서 오른쪽 그림 같이 9-x축 대접하고, 해가지고 있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다 좌표 찾는 싸움이죠. 다 좌표 찾는 싸움이고요. 이거 뭐 좌표 놀이에요. 좌표 놀이 해가지고 그 좌표로 직사각형 넓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신났어요? 자, 여기서 이 좌표를 찾아요. 이 좌표를 A 좌표인데 X 좌표를 A로 놔요. 그럼 Y 좌표는 9-A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넓이를 구해요. 넓이를 저거 A로 표현하면 끝나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자, 봐봐. 가로 세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A란 얘기는 이게 A란 얘기야. 그럼 가로 길은 몇이 되는 거야? 우리 다요? 2A. 가로가 2A예요. 자, 세로는 요거잖아. 요게 뭐야? 9-A 제곱이 세로예요. 위에 가르쳐 보면 되니까. 9-A 제곱이 세로예요. 넓이 SA라고 할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 함수가 나온다? A냐? 3차 함수가 나오니까 또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근데 A 값의 범위는 뭐 사실 A 값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무조건 극대극소가 최대최소여가지고 사실 뭐 필요는 없긴 한데, 결론은 이거는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18A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미분 때려요. S'A로 때려가지고 마이너스 6A 제곱 더하기 18. 마이너스 1구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되죠. 뭐로 인수분해 되냐면 마이너스과 A 마이너스 루트 3, A 플러스 루트 3이 인수분해 되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위로 블록이면서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으로 나오니까 본함수는 어떻게 나오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루트 3일 때가 어차피 뭐 0보다 커야 되니까 0부터 여기서 보자면 루트 3일 때가 무조건 최대예요. A가 몇일 때 최대다? 루트 3일 때. 뭐 음수일 때 볼 필요 없으니까 0부터 마이너스 3이었죠.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 0이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0이 어딘가 있겠죠.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트 3일 때가 최대예요. 루트 3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루트 3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최대값이 나와요. 자, 루트 3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 2루트 3 루트 3 제곱하면 3이죠. 9 빼기 3이니까 6이에요. 곱하니까 12 루트 3이 바로 최대값. 이때가 바로 12 루트 3이에요. 자, 그 3차 함수만 구해내면 무조건 미분해서 풀면 돼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구해냈는데 틀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그래프 그리면 끝나니까. 3차 함수니까. 다 이런 문제예요. 최대최소가. 좌표 정해놓고서 식 만들어내면 3차 나오거나 4차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래서 3차씩 4차씩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프 그리면 돼요.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어렵지 않겠죠? 자, 8번 넘어갈게요. 필수 8번. 시간 관계에서. 필수 8번. 자, 얘도 식 만들어내는 똑같아요. 자, 부피 최대값인데, 이게 뭐 뻔하죠? 여기 가운데가 결론은 이 가로가 한 변의 길이가 여기 x라고 두면, 요거를 x라고 두면 요 길이 뭐냐? 30 빼기 2x예요.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죠? 30 빼기 2x가 되겠고, 여기 올리니까 높이가 x예요. 그러니까 이 부피는 vx라고 한다고 치면 30-2x의 제곱을 때린 다음에 x를 곱한 게 이게 부피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이거는 도함수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봐봐, 그냥 여기서 봐봐. 이거 15가 무슨 근이냐면 15가 중근이에요. 15가 중근이에요. 이게 중근이고요. 나머지 한 근이 뭐야? 0이에요.
3차 함수인데 이게 0하고 15를 갖는 3차 함수를 그려요. 그러면 이게 0일 때 뚫겠죠. 그 다음에 15일 때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0에서 한번 뚫고 15에서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0하고 15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가. 이게 3차 함수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야. 봐봐 그냥 이거 도함수 안 구해도 구할 수가 있어요. 0에서 그냥 0에서 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15를 중근을 완전 역시나 중근을 갔죠. 맞아 안 맞아? 수민아 어려?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잖아.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라겠냐? 2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몇이겠냐? 이거 2대 1이면 우리 다현아 전체가 3인 거잖아. 15가 3인 거니까 하나당 5야. 그럼 이게 5가 되는 거야. 이게 몇이니까 이게? 5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몇일 때 부피가 최대가 나오냐면 x가 몇일 때 부피가 최대가 나와? 5일 때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그냥 더함수도 안 구했어요. 왜냐면 이게 근이 그냥 보이잖아. 근이 그냥 보이니까 3차 함수 그냥 그렸어요. 곧바로 더함수도 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를 찾은 거야. 2대 1을 아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5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5 집어넣으면 5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10이니까 20의 제곱에다가 5를 곱하는 거야. 400 곱하기 5니까 몇이냐? 2000인가요? 답이 2000이에요. 자 이렇게 2대 1을 알면 도함수를 안 그려도 그래프만 그려도 곧바로 극대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두면은 이렇게 계산할 때 막 상위권 애들이 뭐 계산을 안 해. 막 보자마자 저거 저거네 그러고 있으면 아 저런 걸 썼다 지금. 학교에서는 가르쳐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우리 수민아? 몇 프로죠? 가르쳐줄 수도 있을까요? 가르쳐줄게 안 가르쳐줄게 안 가르치는 게 높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3차 함수만 구해도 금방 구하는 방법들이 많다. 중근만 알아도.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그 그래프까지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시간 관계상 방정식의 활용이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만 배우면 되는데 뭐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여기 방정식 활용과 구분식 활용까지도 별로 배울 게 방정식 활용이 뭐냐? 결론 그거야. 방정식에서 제일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뭐냐?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게 근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근을 찾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나왔어. 3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3차 방정식에 fx가 0일 때 당연하겠지만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 나오는 확률이 없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뜨면 되니까. 근해 공식 뜨면 되니까. 그러면 수민아 이 3차 방정식을 3차나 4차 방정식과 fx가 3차식이나 4차식일 거란 말이야. 그럼 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못 풀어요. 그럼 얘를 뭐로 풀겠다는 거죠? 그래프 바꿔. y는 fx랑 y랑 0이랑 만나는 점을 통해서 교점을 통해서 교점놀이를 통해서 뭘 찾겠다? 근을 찾겠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교점 개수랑 같아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실근은 뭐랑 같죠? 교점의 x좌표. 이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을 못 푸니까 3차 방정식은 못 풀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다 뭐로 풀겠다? 그래프로 풀겠다. 왜냐? 우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3차 함수 그래도 못 그려. 다 배웠잖아. 그리는 거. 그래서 결론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3차 함수가 실근을 뭐 1개 같냐? 아니면 시근을 뭐 2개 같냐? 아니면 시근을 3개 같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우리가 다 그렸지만 양수일 때 기준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됐지. 봐봐. 언제 실근을 3개 같냐면 시근은 x축이 여기 있을 때. x축이 여기 있어야지만 세 실근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뭐가 돼야 되겠어? 부호가 돼야 되네 서로? 반대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몇 개의 근이 생긴다? 세실근이 생겨요. 그래서 세실근이 생기는 방법이 뭐냐면 극대극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가 음수면 세실근을 가져요. 극대극소가 부호 반대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하나 가질 때야. 한 실근과 중근 가질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언제 같냐? 그래프가 어떻게 될 때죠? 다 그려줬어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있거나, X축이 여기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중근 나와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다양한 보니까.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여기 X축이 있어야 되니까. 0이 돼야 된다. 여기 X축이 있거나, 여기 X축이 있어야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때는 극대가 몇이 되는 거죠? 극대값이 0이 되는 거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극소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지려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0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이제 시간 하나만 가질 때 어디 있을 때죠? 시간 하나만 가질 때 여기 X축이 봐봐 이때 X축이 여기 있으면 극대나 극소나 둘 다 플러스예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다 Y좌표입니다. 여기 X축이 있으면 이때 그 시간 하나 맞죠? 이때 시간 하나 맞죠? 극대 극소가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뭐야? 식을 하나만 가질 때는 극대 극소 부호가 같은 거예요. 부호 같은 거는 뭐죠? 곱해서 양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가질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야. 둘이 부호 같은 거. 그래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 곱의 부호가 약간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거야. 판별식. 2차 방정식에서는 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그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 결정됐다면 3차 방정식에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나요. 약간 3차 방정식의 얘가 뭐 같은 거야? 판별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가 음수다 하면 세시근을 갖는 거야. 이 부호가 반대에 있어. 그럼 여기 세시근 하겠잖아. 0이야. 그럼 접하는 거야. 중근 하나씩 가지면서 근 하나 더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시간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둘이 부호 같아. 뿌리거나 위에 있어서 마마야. 부호 같으면 시간 하나씩 가져. 나머지는 다 허근이에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어떤 역할을 한다?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시간의 개수에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몰라도 돼요. 사실 그래프 그려서 다 비교해봐도 돼.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 싸움인 거야. 교점 몇 개냐? 교점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똑같다? 실근의 개수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특히 이제 y는 제로가 x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잘 보세요.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요거 예제.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일단 그냥 결론은 다 그래프 싸움이에요.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 봐봐. 이렇게 돼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3은 0.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건 다 고일 과정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데 얘를 이제 미분해요. 이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풀자. 이게 얘랑 y는 제로의 교점으로 찾자. 실근은.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니까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이 결론은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1하고 3에서 나오겠고,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시간을 갔는지 2시간을 갔는 거는 여기에 극대랑 극소값을 구해보면 안다는 거지. 결론은. 그럼 x축이 어디 있는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1일 때를 대입해봤더니 1일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1 플러스 9 더하기 3이니까 1일 대입하니까 몇이 나오냐 봤더니 7이에요. 1일 때가. 3일 때를 또 대입했더니 27 빼기 96에 54, 93, 27 더하기 3이니까 없어져서 여기가 3이에요. 그럼 x축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거야. 그래프를 보자면 그냥 그래프 그려도 되지만 이거 뭐 외워도 되지만 사실 닦아놓고서 그래프로 그냥 그리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x축이 여기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몇 개냐? 요점 몇 개야? 우리 다양한. 그럼 c는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예요. 그래서 c는 한 개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그때 내가 한 문제 있는데 내가 이근을 찾고 싶어. 근데 이거 못 찾잖아.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야. 이 식을 찾을 때 봐봐 정수를 대입해가지고 이게 부호 바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정수 바뀔 때 그 부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실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 그때 배운 거야. 사이값 정리가 왜 배우냐면 왜 3차 방정식 못 풀어. 그는 못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로 찾아야 되거든.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써서 이게 여기 그림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래프 그리자니까 여기 그림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얘가 어디 사이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정수를 대입했을 때 이게 부호가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실근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 때는 뭐 사람은 뭐 이렇게 정수 정도만 하겠고 그 사이사이 걸 다 넣어보는 거는 누구 시키면 되냐 이제. 누구 시키면 돼? 컴퓨터. 옛날에 사람이 다 했지. 그거 찾으려고.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이에 실근이 있다는 걸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구한 거야 진짜로. 요즘은 안 하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다는 거야. 3차 방정식 실근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 찾으려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옛날에 다 뭐고 했다고? 다 손으로 했다니까? 수민아, 얘네 뭐 했다고요? 다 손으로 녹화에다 땄다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실근을 갖는 거죠.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실근 갖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118페이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오면서 노란색 그게 나오죠. 극대극소가 왜 부호가 달라야 되냐, 같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근의 판별을 외워서 써도 되겠지만 내가 이거 잊어버렸어. 외운 거를.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수빈아, 뭐 잊어버리면 어떡하라고요?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뭐든 풀 수 있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그냥 맞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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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실근의 개수.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프 그려요 그냥. 뭐 잘 모르겠다. 난 뭐 외우기 싫다. 근데 저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그냥 저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끝까지 그래프 그리세요. 외우는 건 뭐 시험 때 돼서 외워도 늦지 않아요. 응?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망도예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키가 짱이다. 이 뒷부분은.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죠. 누구 그래프 그리는 거야? 수민아? 예.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냥 fx 놓고요. 그래프 그리가 3차씩 나오면 오케이 그래프 오케이 fx 뭐 이제 많이 그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벌써 나랑 했습니다. 그럼 이제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3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니까 벌써 극대극소가 나와요.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벌써 나오죠. 이제 대충 보면 나와 오케이. 마이너스랑 2 대입해요. 극대극소 구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 나오냐?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4 더하기 1이니까 17인가? 맞냐? 그때가 17인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 대입해요. 2일 때 대입해보면 또 8 빼기 24 더하기 1이니까 몇이냐? 수민아 마이너스 10.
그럼 요 사이에 있겠죠. 17과 마이너스 15. 0인 거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하지만 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x가 세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객수는 몇 개다? 3개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래프 그리면 다 풀려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풀어볼까요? 1-1번에 1번, 2번 풀어보세요. 1번만 풀어라. 1-1번 1번. 오늘 필수에 2번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 뒤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프 그리면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부등식도 하겠지만 토요일날 사실은 아마 토요일날 아마 미분 끝날 것 같긴 한데. 다 그래프 놀이에요, 진짜로. 여기 다. 1-1번에 1번만 풀어보세요. 1-1번. 그래프 놀이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 빵만 먹었다는 게 배가 아프네요. 빵만 먹는 거로는 쉽지 않다. 수민이도 밥 못 먹었어? 중간에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지금 다 못 먹고 잘 공부하는. 우리 다현은 먹었나? 다현이가 제일 잘 챙겨 먹었다. 우리 중에서는 오늘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낮에 애들 많이 와가지고 고등부 할 때 지금 이렇게 한가로운데 중등부 애들 엄청 많아가지고 고등부 할 때 한적함이 아까 전에 한 8시까지는 개떼처럼 있었는데 거의 오늘 한 50명 정도 왔다 갔어요. 정신이 없었어. 1, 3 이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은 개수는 1하고 3하고 이제 부호만 보면 되죠. 1 집어넣어서 그때 갖고 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수민아? 이게 X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0이야? 그러면 이게 음수겠네? 그럼 이거 시근이 2개죠? 서로 다른 시근 2개죠? 중근 하나랑 하나 가지는 거니까 시근의 개수는 2개.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한쪽이 0이면. 이렇게. 그렇죠? 하나가 0이에요. 여기 X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중근하고 나오니까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 2개가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어떻게 냈냐면 필수예제 2번에서 낼 때도 약간 디테일하게 내요. 나중에 나오는데 필수 3번이구나. 이게 필수 3번처럼 내거든요. 필수 3번 나중에 해줄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내면은 다 줬어. 너무 쉽잖아. 하나 미지수를 줘. 근데 봐봐,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잘 봐. PS 2번까지 오늘 할 거 끝날 건데, 봐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거를 제일 쉽게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를 한쪽으로 a를 넘겨요. 이게 상수항만 있으면 넘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넘겨, 이렇게. 3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시근의 개수는 이 y는 x 세제곱, fx라고 할게.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좌변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놓고, 우변을 y는 a. 상수함수. 그러니까 지금 a에 따라서 상수함수가 위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a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지수가 이렇게 나오면 넘겨요. 이쪽. 그래서 상수함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비교가 편하죠. 올라가면서 몇 점에서 만나는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 얘를 그리기 쉽단 말이야. 얘는 사실은 잘 봐.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뭐 되냐? x 빼기 3이죠. 사실 이거 도함수 안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0에서 중근 같고 3에서 근 같잖아.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수민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x예요, y는 fx. 그리고 이게 몇인지도 알아요. 우리는 벌써. 몇이겠냐, 다현아, 여기 몇이겠냐? 극소값 몇이겠냐? x 몇이겠어? 이게 몇 대 몇이라겠어? 2대 1이라겠죠?
2라고. 그래서 이 대입하면 극소가 나와요. 그러면 8 빼기 10이니까 이게 몇이 나오냐면 이게 8 빼기 10이니까 몇이죠?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fx예요. 근데 봐봐. y는 a잖아. a가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 한 거예요. 극대보다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극대보다 크고 극소보다 작으면 시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 나오는 거야. 그럼 중근일 때는 언제야? 두 개 나올 때는 0이랑 마이너스 4일 때 a가.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세시근을 갖는 거야. 그때 그 사이에 있으면. 이게 a를 움직이는 거지. a를 움직이면서 찾는 거야. 결정계수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상수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쉬워요. 왔다 갔다 시키면서. 그러면 첫 번째 답을 1번을 구하면 세시근을 갖는다라면 극대랑 극소 사이에 a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극소고 극대가 0이에요. 그래서 1번 답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는 마사부터 a는 0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x축이.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세 개 만나겠죠. 이렇게. 극대 그 사이에 있으면. 자, 서로 다른 두 시근은 언제 같다? 극대거나 극소일 때.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될 때 서로 다른 두 시근 주기. 마지막으로 한 개씩만 가질 때는 극대보다 크거나 0보다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마사보다 작거나 a가 마사보다 작거나. 오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로 많이 해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왜 그래프를 되게 많이 하냐면 아까 그 3차원 형식 그래프 판별이 나왔잖아.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걸 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다 그래프 판별 쓰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다 뭐 그래서 찾아야 되냐면 다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거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다 비교하면서 찾는 게 몸에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심한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뒷부분은 그냥 다 그래프 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제 슬프지만 적분감은 좀 달라질까? 적분가도 그래프 놀이에요. 이 뒤는 진짜 다 그래프 놀이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반절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까지는 거의 그래프 놀이로 시작해서 그래프 놀이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프 놀이에요. 그냥 고2 때 보세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 로그 함수도 그래프 그려, 삼각함수도 그래프 그려. 수열만 그래프 안 그려죠. 근데 또 수트로 넘어오면 또 그래프 그려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면 미적분도 다 그래프 겁나 그려야 되거든. 확률과 통계만 그래프를 조금 그리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숙제는 12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